그래서 제가 업체 대표님들한테 얘기할 때 간이가세자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봐주는데 부가세에서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지 소득세는 전혀 영향은 미치잖아요. 둘 다 똑같은데 그러면 부가세만 놓고 간이가세자의 125만 원과 일반 가세자가 740만 원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간이가세자를 선택해야 되겠죠. 안녕하세요. 세금 알려주는 재우영입니다. 오늘 들고 온 주제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고 간이가세자가 언제까지 간이가세자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서 이 간이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세금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한 얘기도 드려볼 거고 전환될 때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일단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. 소매업자였을 경우에 이 업체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. 신규로 개업을 했고 매출이 한 3억 3천 정도 나왔나 봐요. 그 중에서 카드 매출 한 2억 정도 됐고 매입은 한 2억 2천 정도의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전제했을 때 세금이 한 125만 원 정도 나와요. 일반 가세자의 표를 보면 똑같은 매출 매입이지만 여기는 740만 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업체 대표님들한테 얘기할 때 간이가세자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봐주는데 부가세에서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지 소득세는 전혀 영향은 미치잖아요. 둘 다 똑같은데 그러면 부가세만 놓고 간이가세자의 125만 원과 일반 가세자가 740만 원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간이가세자를 선택해야 되겠죠. 이렇게 초기 사업자들이 간이가세자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길게 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.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해외 판매 사업자. 해외 판매 사업자는 부가세를 전액 매입했던 거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보다 일반 가세자가 더 유리하다.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지금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나는 간이가세자라고 한다면 당장 간이 포기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2B 사업자예요. 이 간이가세자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일정 조건 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었을 때 그 거래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B2B 사업자들, 제조하는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은 간이가세자가 진행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이가세자로 진행을 했었을 때 상당히 불편함들이 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은 초기 사업자 때는 간이가세자를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. 이제 우리가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이렇게 키를 재는데 이 키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우리는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돼요. 그래서 내가 일반 가세자 전환되는 시점부터 부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. 기준은 연매출 1억 400이에요. 1억 400이면 다음 연도 7월 1일 날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되죠. 그래서 2025년도에 전체 매출이 1억 400이 넘어가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 날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돼요. 첫 번째 이제 이게 연환산 개념이기 때문에 표를 보면 내가 7월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5,200만 원이 한도가 돼요. 즉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5,200만 원이면 그거에 곱배하면 1억 400이 나와요.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면 12월 달까지 5,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 7월 1일 날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되고 또 10월 달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. 연환산을 하면 2,60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10월, 11월, 12월 3개월 동안 2,6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다음 연도 7월 1일 날에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되죠. 더 극단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요. 연환산을 하면 86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12월 달 사업을 했는데 지인들이 막 팔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매출이 갑자기 1,0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도 이 업체는 연환산을 하게 되면 1억 400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날 일반으로 전환이 돼요.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의 언저리에 우리가 해당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매출을 스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좀 버텨주고 해서 1년 정도 더 간이가세자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전환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. 근데 내가 1년 동안 사업했는데 매출이 5억이야. 이런 분들은 너 이거랑 상관할 필요는 없겠죠. 그 사이에 커트라인에서 막 걸릴랑 말랑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난 내년 7월 1일 날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될 거야 라고 했었을 때도 보면 재고 매입세
공제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거는 간이가세자였을 때 내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던 일부를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건데, 마지막 간이가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.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 전환이 되는 마지막 신고할 때는 꼭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간이 때 매입했던 재고나 고정자산들에 대한 부가세 일부를 우리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전자상 거래업처럼 B2C 업종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해요. 두 번째, 간이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간이가세자로 사업자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해외 판매 사업자나 B2B 업체들은 일반 가세자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, 간이에서 일반 전환되는 시점을 우리는 미리 예측해 놓자. 그리고 일반 전환 시에는 재고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꼭 세무사님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, 여기까지 이제 간이가세자였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, 세금이 일반 가세자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비교해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. 여기까지 세금 알려주는 재우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